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한인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참 이거 제가 나이가 이제 점점 가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치매, 파킨손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게 그 한 분만의 고생이 아니고 가족 전체에 아주 그냥 통증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갑자기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나고 또 이거 뭐 막 그러다 보면 인지가 좀 능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자꾸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에 대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그냥 겁을 먹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치매 아닌가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서 이렇게 그냥 깔아앉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치매에 대한 바른 그런 정보, 어떤 것이 치매고 또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이 있고 또 고칠 수 없는 것은 또 어떻게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면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란 무슨 질환인가?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듣기만 해서 그냥 기억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컴퓨터에 찾아 들어가서 서울대학병원에 치매 클리닉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기에서 좀 의사적으로 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가 중요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치매 클리닉에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페이지를 보니까 치매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치매란 이전에 비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 내가 깨닫는 거, 인식하는 거, 이걸 인지기능이라고 그러죠. 이 인지기능이 단막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하가 돼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누구 이름을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른다든지 이런 단순적인 그런 생활의 상태를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인지 능력,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지속적으로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이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태가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벌써 치매인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치매가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되는가? 정말 저도 참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65세 이상인 노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치매 발생률이 약 8%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전체 430만 명으로 돼 있어서 약 35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지금 밝혀주고 있네요.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그런 질환이죠. 우리가 요즘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치매는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더 많은 주변의 괴로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선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걸로 넘어가면 자, 우리 치매가 감기, 고혈압, 당뇨 이런 것처럼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나죠. 그런데 치매는 딱 한 가지 질병이 아닙니다. 원인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크게 좀 나눠볼게요.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보통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뇌세포 자체에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생겨서 망가지는 그런 치매 본체가 있어요. 대개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줄 수가 있는 거고요.
기타 2차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질환들은요, 사실은 요걸로 인해서 치매가 생긴 것은 교정이 가능합니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차성 치매는 사실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매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했을 때 모든 걸 다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그 본원적인 그런 치매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치료 방법도 없구나, 어떡하지 하고서 놔두시게 되면 안 되고요. 원인적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응과 치료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제일 우선 치매에서 가장 많은 그 빈도를 차지하고 본질적인 그거는 뭐냐면 알츠하이머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츠하이머 질병이라는 말이 왜 붙였냐 하면 이런 치매 현상을 나타나는 환자를 이 독일에 있는 의사인데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인 질병이 돼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알츠하이머 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이상하게 어떤 원인인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거기 노인성 그 나이 자체도 들어가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명쾌하게 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들을 밝혀서 알츠하이머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알츠하이머 이거 외울 필요 없으시죠? 그냥 치매도 그냥 뭐 얘기하기도 싫고 막 그냥 내가 또 그런 거 아니가 또 의심스럽고 그래서 하는데 뭐 알츠하이머 독일 사람 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치매의 그 근본적인 것은 알츠하이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를 제가 얘기 드렸죠. 이 혈관성 치매는 앞에 제가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집니다. 수년, 수십 년을 통해서 가던 그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해서 거기에 또 혈전이 가서 막혀가지고 그 어느 혈관 이후부터는 그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뇌세포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망가지든지 망가지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혈관성 치매든 알츠하이머 치매든 마찬가지 똑같은 치매 현상들을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성 치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은 이 부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동맥경화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근처에도 어떤 질병이 그 다음에 계속 연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해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 그 치매 치료에 조금 뭐 나오기는 하겠지만 완전 치료나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이 망가진 뇌세포를 망가뜨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지만 좁아진 혈관을 다시 새롭게 혈관을 만들어서 주변의 혈관 순환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원인적인 그 치매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원인적인 그 구분은 우리가 알아두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이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MRI나 CT 같은 그런 의료기기로 더 정밀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알츠하이머 자체의 치매는 CT나 MRI 가지고 아직 명확한 진단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임상 증상과 또 신경학적인 그 테스트, 그다음에 어떤 그 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확진을 현재까지는 이제 신경과 전문 의사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 방면에 전공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시죠. 다음에 우리 치매는 그럼 어떤 증상이 있겠는가? 야, 이게 진짜 치매 아니야?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을 가지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초래를 가져올 정도의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그런 이상을 나타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잠깐적인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증상가 뭐냐면요. 말을 잘 사용을 못합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뭐 이상하게 빠져들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해낼 수 있는 거를 아무리 가만히 있어. 언어 사용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 time and 장소, place. 시간과 장소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금년이 2020년인데 뭐 1920년이 그 너무 오래됐죠. 뭐 옛날 6.25 때 야 우리 북한에서 우리 쳐들어온다. 야 우리 빨리 피난 가자.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된다든지 집가 여기 집인데 야 이거 우리 집 빨리 가자. 우리 집 어디냐? 우리 방으로 가자. 뭐 우리 집으로 가자. 뭐 어디를 가자 그러면서 딸네 집에 있으면서 야 우리 딸네 집에 가자. 장소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흔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 인식을 잘못하고 시간 인식을 잘못하고 장소 인식을 잘못할 경우에는 우선 치매가 아닌가를 먼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절대 이제 인식에 장애가 올 때는 우리가 치매를 먼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판단을 잘 못합니다. 이 평상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돈 쉴 때 돈의 합산이 안 되고 뺄셈이 안 됩니다. 돈을 그래서 뭐 좀 의심이 나면 어머니 이거 돈 좀 씌워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한번 씌워보라면 뭐 30만 원 드렸는데 4만 2천 원이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그럴 땐 판단을 하고요.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증상 치매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약속한 걸 까먹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돼 있으신 분한테는 어떤 약속을 왜 섭섭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런 중요한 약속 또 나랑 얘기했던 그 약속 이 약속 저랑 하셨잖아요. 그거 따지고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을 자주 까먹는 것이 또 치매의 증상 중에 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개수를 잘못 세고 아까처럼 돈을 잘못 세고 이러한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갑자기 좋아진다든지 어떤 행동에 갑자기 변화스러운 것들이 평상시와 다른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치매가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늘 그냥 야 우리 뭐 밥 먹으러 가자 내지는 야 우리 TV 보자라든지 야 우리 이거 얘기 좀 하자라든지 뭐 이렇게 주변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뭐 하자 뭐 겨우 따라간다든지 이런 자기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없어지는 이러한 증상들이 뭐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치매의 정도에 따라 아주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기도 하고 그거는 급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들을 그냥 잠깐씩 생각하면서 조금 너무나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때는 그분을 이제 전문적인 신경과 의사에게 모시고 가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거로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치매에서 또 무엇을 볼까요? 다음에 한번 볼까요? 지금 얘기 드렸지만 이러한 증세를 보인 사람들한테 치매를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이것도 SNS로 진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증상이 있다 그래서 이거 봐 여기 나왔잖아. 이런 거 보면 치매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진단은요 우리가 자세한 병력 청취를 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고 어떠한 판단 잘못이 있었고 어디를 못 알아보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2차적인 치매를 알아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든지 다른 어떤 그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든지 뭐 다른 그 뭐 당뇨의 혼수성 당뇨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혈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걸로 확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뇌의 영상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MRI나 CT 같은 것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신경 심리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좀 비슷하게 한 것들을 이제 제가 이따가 좀 테이블로 이제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그 신경 심리 검사를 반드시 거치고 여기에는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의 그 진단도 필요하고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뭐 치료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겠고요. 뭐 어떨 때는 어떤 검사는 1시간, 뭐 MMFC 같은 것도 1시간 정도 걸리죠. 뭐 한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치매에 대한 그런 판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 모아서 치매에 초기라든지 중기라든지 말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해서 다음에 또 놀아가면 진단은 어떻게 치료하겠는가? 알츠하이머 치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약이 진행을 좀 막는 거라든지 좀 인지 기능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약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혈관성 치매에서도 우리가 혈관이 뭐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스텐트를 넣는 경우도 있겠고 또 무슨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정확한 정밀 진단을 하고 나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차적인 질환의 치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본적인 원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것들을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다시 치매가 좋아질 수 있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이것저것 아닌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알츠하이머니까 그거는 우리가 명확한 완쾌를 시킬 수 있는 치료약이 지금 없다고 인식되는 한 중에서 임상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것들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뭐 한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지방세포에서 뭐 외국 나가서 치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허락이 되어 있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면 한 30%, 40%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치유 반응을 좀 보일 수 있고 초기 때 좀 더 반응이 좀 높을 수 있고 말기 때 좀 반응이 늦을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임상 의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가족들의 사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기고 또 천연물 물 중에 치매 치유할 수 있는 약들이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서 치매 치료 약물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소개를 드려서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치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뇌 과학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뒤따라서 그 천연물 시장에서 많은 물질들이 치매에서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중에서도 미국 FDA 거기에서 일상을 지금 임상을 해서 지금 2상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물질도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 우리가 모든 치료의 희망을 다 지금 포기할 수 없고 다 그냥 끝내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괴롭지만 함께 내 가족으로 사랑을 가지고 치매 환자들 제가 오늘 치매라고 얘기했지만 파킨슨 환자는 조금 더 우리가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지만 뇌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와 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그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치료에 접근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치매에 대한 설문 검사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헤디슨
내과 책이 아주 제일 그 텍스트북이에요. 교과서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이게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근데 뭐 그냥 글씨만 알아보시면 되죠. 뭐 이건 몰라도 돼. 이거 너무 자세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밥 벌어 먹을 게 없어요. 이거 잘 모르셔야 이제 의사도 좀 이 밥 벌어 먹고 이렇게 오시면 좀 이렇게 하죠. 자,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하면요. 그 환자분한테 진압력 테스트를 하는 건데, 자, 지금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봄이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죠? 뭐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줍니다. 그리고 자,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맞으면 0점,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오늘 며칠이죠? 21일이에요? 뭐 맞으면 1점, 틀리면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몇 월 달이죠? 그다음에 몇 년도죠? 그래서 5번 질문해서 이 그 진압력을 보고 다 맞으면 5점을 드리고 그중에서 3개 맞았으면 3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무슨 병원이에요? 어느 병원 오셨어요? 뭐 물어보면은 뭐 제대로 되면은 또 1점 드리고 또 여기 몇 층이죠? 뭐 제대로 맞으면 또 1점. 맞으면 1점, 틀리면 빵점. 이런 식으로 여기 무슨 도죠? 뭐 어떤 시예요? 뭐 어느 나라 한국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력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이 기억력 등록시키는 거는 뭐냐면요. 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따라 하세요. 전화, 볼펜, 비행기. 그런 거 따라 합니다. 전화, 볼펜, 비행기.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전화, 볼펜, 비행기. 전화, 볼펜, 비행기. 따라하면 1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따라하면 전화, 볼펜, 그러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3단어를 다 기억해서 따라하면 1점을 주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왜 그냥 한 5분 뒤에 제가 아까 물건 3개 얘기 드렸죠. 그거 지금 기억한 거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전화, 뭐 이거 모르면 빵점, 전화, 볼펜, 비행기 얘기하면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 그 기억력을 등록을 시키고 나중에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0.3씩 나눠서 이렇게 0.6, 0.9 이렇게 줘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중도를 테스트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100 따라해 보세요. 100. 거기서 7 빼면 몇이죠? 그러면은 100에서 7 빼니까 요건 물론 요즘 애들은 그냥 이 계산기만 갖고 하니까 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근데 좀 치매 걸린 어른들 시대에는 뭐 주판과 이런 메모리로 기억력을 했으니까 100에서 7 빼면 93. 거기서 또 7 빼면 얼마죠? 86. 거기서 또 7 빼면 얼마죠? 79. 그다음 거기서 또 7 빼면 얼마죠? 제가 치매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한 번, 2번, 3번까지 따라하면 3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2번까지 따라하고 그 다음에 못하면 2점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그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35점이 그 정상이고요. 이게 10점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심한 치매라고 얘기하고요. 10점에서 20점 사이면 중간 정도의 중등도의 치매라고 얘기하고요. 20점에서 30점 사이는 초기의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어떤 뭐 그 약을 먹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식품을 먹거나 그것이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테스트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27점으로 좋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한 25점 됐어. 조금 2점이 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치료받은 게 치매에 별로 효과가 없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한 9점이었는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17점이 됐다. 그러면 야, 이건 뭐야? 굉장히 좋아졌네. 치매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으면서 어떤 약에 또 어떤 기능식품에 또 어떠한 치료에 치매가 좋아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간접적으로, 절대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다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러한 점수로 객관적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환자를 가이드하고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환자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치매하는 거에 아까 그 동물 실험을 포함한 실험 치료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재밌는 쥐 실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어떤 물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쥐한테 어떻게 만들어 놓냐 하면 이거를 한 그룹에서는 쥐한테 이 건강식품을 먹이고 한 그룹에서는 쥐한테 건강식품을 먹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불을 쫙 켜게 되면 이제 몇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방에는 뭘 만들어 놓냐면 깜깜한 방인데 거기다 문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쥐는 어두운 데가 밝아지면 어두운 데 찾아가는 본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딱 켜게 되면 쥐가 그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그것이 그 방에는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전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발을 밟는 순간 찌릿하고 자기가 놀랍니다. 그래서 저 방에 들어가면 다시 이쪽 방으로 이제 문으로 이 밝은 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한 그룹에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건강식품들 치매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먹이고 여기는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들이 두 그룹이 있는데요. 똑같이 반응은 똑같아요. 불을 딱 켜면은 어두운 데를 찾아가요. 그런데 금방 다시 나오죠. 이거를 반복을 시키면은요. 기억력이 여기는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가면은 아프다. 되게 괴로운 곳이다 하고선 안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그룹은 잊어먹어요. 저기 들어갔는데 저기가 저 방이 나쁜 것이다 하고선 나왔는데 금방 잊어먹었고 다시 또 들어가요. 또 안 들어가요. 또 다시 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를 안 먹은 그룹은 이걸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걸 먹은 그룹은 들어갔다가 안 들어가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 다시 반응을 주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기억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물 실험이 재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거를 먹인 그룹과 안 먹인 그룹의 아세틸콜린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다 가져왔지만 아까 MMSE라는 것이 제가 설명했던 진압력 테스트라든지 뭐 100에서 7을 뺀다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수가 이렇게 22였다가 뭐 13,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 이제 급수가 이렇게 달아나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이런 치료약제들에 대한 그런 반응을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이런 MMSE 같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대충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를 여러분들 이거는 아직까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없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약제들이라든지 건강식품들은 다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치료에 대해서도 지금 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 파킨손은 오늘 치매 중심으로 얘기 드렸지만 파킨손도 비슷한 그런 과정과 치유 과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만성 질환으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를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이런 만성 질환도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전문의와 함께 같이 잘 논의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